안녕하세요, 토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즈맨입니다. 네, 이렇게 뭔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취업을 이제 되기 바로 전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요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다. 이걸 모르면 실무에 들어갔을 때 큰 코 다칠 수 있다. 어차피 들어가잖아요. 취업할 거잖아요. 진짜 여기 보시는 분들 다 취업하신 분도 있고 신입도 있고 앞으로 취업하실 거고,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이죠. 그쵸. 저도 취업시킨 제자분들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신입 때 겪는 고충들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시즈맨님이 더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3D, 2D 좀 차이가 있을까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받는 교육이 있죠. 시즈맨님은 이제 회사에 들어갔을 때 어떤 교육을 처음에 받으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요. 처음에 자이언트 스텝 갔을 때는 운영팀에 직급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PD님 같은 이런 분이. 그분을 다 이제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회사 한번 풍경 보고, 맞아요. 그래서 그 공간마다 파악을 하고 어떤 부서인지 파악을 하고 그런 큰 틀에서 좀 교육을 받았던 게 첫날 기억이 나요. 회의실에 먼저 테이블에 쭉 앉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프레젠테이션 내용 교육도 좀 받고요. 큰 틀에서는 뭐 그렇습니다. 처음에 입사를 하면은 일단 인사를 시킵니다. 각 부서에 새로 들어온 신입이라고 인사하고, 자기 팀에도 인사하지만 이제 다른 팀에도 가서 인사도 하고, 여기는 무슨 실, 여기는 무슨 실, 여기는 어떤 분 어떤 작업하는 곳, 뭐 이렇게 설명을 쭉 다 해주죠. 신입이라는 그 설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너무 신기하고 다 재밌었어요. 이런 게 있구나, 이 회사에도 이런 팀이 있고 이런 작업을 하는 곳이 있구나. 전혀 몰랐던 풍경이기 때문에 신선했죠. 그러니까요,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파트에 이제 본격적으로 배정된 이후의 내용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줍니다. 담당하시는 뭐 대리님이나 주임님 요런 직급 되시는 분들이 설명을 싹 해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작업 워크플로우 설명을 해주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CG 작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럴 때 쓰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달라요, 회사마다. 그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쵸.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주고, 이 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파일을 올리면 돼, 폴더는 이런 식으로 네이밍하면 돼, 설명을 해줍니다. 약속이어갖고요. 그 그쵸. 회사에 안 지키면은 작업하는데 꽤 힘들어요. 이름 잘못 쓰면은 이제 안 되니까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그게 습관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내 맘대로 막 정리된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적응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실수하는 분들도 좀 보게 되죠. 그렇게 이제 워크플로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배정된 그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면 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처음에 3D 팀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탁탁 일을 하셨어요? 일단은 맨 처음에 제가 매크로그래피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자체적으로 워크플로우 툴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런 작업을 해서 이렇게 올리면 된다, 이런 거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사수가 되시는 분이 제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예를 들면 먼지라든가 연기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FX라서. 이런 작업을 이렇게 했고 라고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럼 제가 거기에 맞게 이해를 해서 쭉 진행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질문을 꼭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처음에 설명을 잘 할 때 메모하면서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웬만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번 얘기하고 이거를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면 얘기하는 분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면 자기 할 일이 또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한 번 듣고 다 그거를 다 외워요. 불평할 수 있지만 뭐 어쩌겠어요. 회사가 그쪽이 갑인데. 그쵸. 웬만하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해를 하면서도 그거를 매번 신입 올 때마다 했던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뭐 잘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필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료분들이랑 먼저 물어보죠. 만약에 신입 동료가 뭐 3명이다, 뇌가 3개니까 그쵸. 그래도 좀 더 서로 보완해주죠. 공유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너무 혼자서 하려고 하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업 경로라든가, 예를 들면 Z 폴더가 있는데 그 Z 폴더에 우리가 사용할 폴더는 이 폴더입니다, 딱 정해줘요. 예전에 저희가 그걸 따로 다루긴 했었는데, 그 습관이 안 돼서 계속 뭐 한글 쓰고 바탕화면을 저장하시고 여기 저장했다 저기 저장했다가 자기도 못 찾고 그쵸.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 하나 할 때 소스가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그 소스도 막 여기저기 찾아라, 드래곤볼. 폴더도 막 제각기 쓰면 안 되고 정해진 파일명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보고서라든가 이런 작성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연차라든가 이런 거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스케줄이라든가 사무적으로 필요한 방법도 어떻게 파일을 받아가지고 쓰면 되는지도 처음에 일단 다 알려줘요. 근데 어차피 다 잊어먹어 또. 혹시 잘 연차나 이런 거 쓸 일이 없어서 잊어먹나요? 그것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근데 뭐 한두 번 더 물어보는 거는 그럴 수 있으니까 이해하십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런 거는 차라리 그 운영팀 이런 쪽에 물어봐도 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런 교육을 받는다. 근데 이게 뭐 FX팀이나 뭐 3D팀이나 2D팀이나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죠. 회사마다 폴더 명칭도 다 다르고 구조도 조금씩 달라요.
특히 이제 2D 경우는 광고회사 처음에 제가 자이언트 스텝 얘기했지만 플레임 팀 같은 이런 후반 작업 팀이 또 있는데 거기는 이제 손님과의 왕래도 너무 많아서 연락망 이런 것도 좀 전달받아서 여기는 어떤 감독님, 조감독 누구 소속이고 연락처 보고 이 프로젝트 그런 것도 좀 그쵸. 있습니다. 연락처 같은 것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죠. 교육받는 건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예, 입사한 다음에 겪는 일입니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저는 신입 때 잠이 많아서요 너무 많이 졸아갔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혼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한번 호되게 혼나고 그 이후에는 이제 30분 더 일찍 왔어요. 시간도 딱 맞춰 오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나는데 저도 거기 그 회사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입사 후 겪는 일인데 그 폴더명 맞아요. 파일명을 제대로 이게 쓰는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잘못 써요 대부분. 근데 이게 처음에 가면은 너무 복잡해요. 폴더도 너무 맞아. 많고 경로도 너무 많고 그래서 처음에 습관이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아무튼 그 폴더 파일명 때문에 뭐 네. 혼나신 경험이 있으세요? 제 옆에 있는 분이 많이 혼났습니다. 점 하나 잘못 찍어서 엄청 호되게 혼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진짜 잘해야 되구나 이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가 쓰는 폴더를 메모장이나 이런데 복사해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맞아요. 아까 제가 신입 때 30분 전에 갔다고 했는데 꼭 그래야 하는 분위기인가요? 하시는데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또 그냥 뭐 10분 정도 일찍 네, 하면 한 되지 않을까 10분 정도 싶고. 일찍 오면 충분합니다. 네. 대기업은 뭐 1시간 일찍 온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아, 진짜요? 네, 그거는 레퍼런스 저장하는 폴더도 따로 있나요? 그 회사마다 서버에도 자료라든지 뭐 매번 쓰는 그쵸. 소스라든지 그 뭐 유료 자료들 있잖아요. 소스. 그런 것도 있죠. 분류를 잘 해놓습니다. 튜토리얼 정리된 폴더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잘 찾아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회사 내부적으로 세미나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를 모아놓은 폴더도 있습니다. 보안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친구들하고 공유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특히나 대기업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은 엄청 예민합니다. 이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자동차 회사 광고 작업을 했는데 이분이 실수로 이거를 톡창에 공유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 작업물을. 그래서 그게 유출이 돼서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했다 라는 걸 건너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나 요거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주말 출근을 좀 못하게 되었을 때가 있으면 주변에서 꼽주는 게 있냐고 미리 얘기를 해야죠. 납득이 되면 웬만하면 들어주는 분위기 같거든요. 다른 시간에 뭔가 해서 대체하든지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게 낫죠.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서요. 맞아요. 심각하게 바쁜데 갑자기 놀러 가야 된다. 한번 뭐 그런 걸로 여자친구랑 놀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죠. 납득하기 어려운 걸로 네. 좀 큰 일을 당했다. 명분이 좀 명확해야 네. 됩니다. 꼽준다는 게 잘 모르겠네요. 3D 팀은 항상 군대에 갔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3D 팀이. 그래요? 이것도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해요. 좋은 분이 있으면은 군대처럼 그러진 않습니다. 나쁜 분이 있을 텐데. 나쁜 분이라기보다는 빡세게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니까 뭐 독사다 나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스타일이 예민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분위기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신입 때 팀장님이 세팅해 둔 걸 가지고 넘겨받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2D는 어떤가요? 저는 일단 그냥 던져요. 일단 하라고. 일단 하라고 던져요? 3D 같은 경우는 원래 해오던 스타일의 작업이 있잖아요. 그 스타일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3D는 아마 또 그런 경우가 좀 많나 보네. 뭐 그쵸. 하나만 바꾸면 네. 재활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아무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준이 딱 잡혀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또 시간도 단축되고 네. 진행해오던 스케줄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되고 만약에 완전 새롭게 한다 그러면 이제 던져주시긴 하죠. 저희는 약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적인 거를 뭐 받기도 하죠. 그것도 중요한데 이미 뽑은 아웃풋을 또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뽑힌 거 보고 요런 정도 참고해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맞춰야 된다. 예. 공감되네요. 비슷하게 맞춰야 되는 거는 기간 안에 작업 못하면 다른 사람의 일이 넘어가기도 하고 속도라든지 이 적응이 포트폴리오 만들 때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차원 때문에 다르죠. 완전 다르죠. 이런 일들을 많이 겪죠. 한 일주일 만에 다 끝내고 그 전에 끝내야 되고 이런 게 상황이 있는데 근데 그게 안 된다 싶으면 어쩔 수가 없이 그냥 감정이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일적인 상황 때문에 넘기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때 굉장히 많이 주눅들게 돼요. 그렇죠. 근데 알고 있어요 사실은. 위에 있는 분들도 팀장이나 이런 분들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고 다음 걸 준비하시는 게 살아났습니다. 예. 본 작업보다 수정을 더 많이 한다. 일단은 신입이기 때문에 본 작업이 예를 들면 한 일주일 동안 작업을 해서 완벽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처음부터 그 팀장님이나 클라이언트가 제시했던 거를 똑같이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정이 마음에 안 들면 수정 더 해주세요 해가지고 실제 한 일주일 작업한 것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수정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입일 경우에 수정이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쵸, 많이 받을 수 있죠. 한 번에 좀 다 말해주지. 수정하고 나서 나중에 또 이제 또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보고 질문 못해서 혼자 쩔쩔매고 처음에 몇 번은 하죠, 질문을. 근데 옆에는 정신없거든요. 바빠 보이고 미안해가지고 못하는 거죠. 여기가 뭐 학교거나 그러면은 또 그러겠지만 난감해하는 경우를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연결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약간 선입견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이 영상 쪽 하시는 분들이 내성적인 분들이 많은 편으로 보이거든요. 조용하죠, 약간. 네, 조용하고.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회사 자체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집중해야 하는 일이 좀 많잖아요. 서로 뭐 소통할 일이 애초에 좀 적고. 밥 먹을 때 외에는 말하는 시간이 없어. 그렇죠. 성대를 잘 안 쓰죠. 어울리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거를 좀 많이 보게 돼요. 그런 데다가 궁금한데 더 질문을 더 못하죠. 친하거나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또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죠. 작업이 늦어지고 수정이 많아지고. 일단은 초반 세팅할 때는 스피드가 빠른 게 좋을 수 있는데 나중에 후반에서는 또 완성도가 또 중요해지거든요. 그게 두 개가 좀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빨리 해봤자 나중에 그거 다 수정이 더 길어져. 네, 다 수정해야 되거든요. 네. 다 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를 꼼꼼하게 한다 그러면 아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것들이 또 너무 쌓여 있으니까 한 번도 안 보여줬는데 아직 안 끝났어. 네, 이건 또 사고로 이어지고 참 어렵죠. 그 에피소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업 빨리 끝나서 이제 익숙해지면은 몇 개월 좀 지나면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서 뭐 카톡도 하고 가끔 가다 뭐 쇼핑도 좀 들어가 보고 뭐 나 할 거 다 했으니까. 네, 유튜브도 좀 구경도 좀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걸리고 약간 혼나는. 근데 이제 네. 이게 되게 엄격한 회사는 엄청 혼냅니다. 진짜. 이거를 퇴사시킬 정도로 혼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는 되는 게 그런 생각이 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할 건 다 했고 내가 무슨 피해를 줬냐. 피해 줄 거 없고 납품할 거 지켰고 할 거 다 했는데 그러니까. 왜 이걸 나 계속 집중해서 일했는데 조금 쉬지도 못하냐. 이게 좀 부딪히죠. 근데 보통은 이런 거를 정해진 점심때 아니면 완전 일과 다 끝나고 그때 잠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 신입일 때 얘기인 겁니다. 자, 수정하다가 계속 좀- 수정하다가 결국 맨 처음 작업물로 돌아와서 완료된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뭐냐면 저는 이제 FX 하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팀장님이든 저든 의견을 내요. 팀장님이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의견 내시는 경우 있고 제가 의견 내는 경우도 있어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제시했을 때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다 계속 바꾸고 수정을 계속해요. 네. 결국에는 클라이언트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해가지고 내가 한 걸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팀장님이 얘기하셨던 걸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신입인들. 근데 그럴 때도 약간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오히려 결국 수정을 내가 뻘짓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돌아온 거다. 이렇게 좀 마인드셋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심장님이 물어보면 보통 이제 1년 차쯤 돼갈 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 한 3시간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막상 작업을 하면은 변수들이 막 생겨요. 예를 들면 이 씬 작업이 분명히 나는 한 3시간이면 끝날 것 같아 보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루 걸려도 안 돼. 신입의 경우에는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그쵸. 예측하는 게 어렵죠.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예측을 엄청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끝나는 시간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시면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 저도 신입 때 이 질문이 가장 괴로웠어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언제쯤 끝날 것 같아? 그렇게 물어보면은 최대한 빨리 해드리는 게 맞겠지 해서 이거 한 2시간이면 끝날 것 같아요. 3시간이면 끝날 것 같아요. 했다가 1시간만 더 주세요. 했다가 계속 다 됐니? 계속 길어져. 잠깐만요. 1시간만요. 계속.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은 대략적으로는 하지만 아마 시작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 부분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경력자들도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대응 방법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폴더의 경우에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샘플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게 그냥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서버에 그거 그냥 복사해서 쓰라고. 그럼 좀 더 편하고요. 리스트를 다 만들어놔요. 예를 들면 소스 폴더, 뭐 레퍼런스 폴더, 도큐먼트 폴더, 2D 폴더, 3D 폴더, 프리뷰 폴더, 파이널 폴더 이런 거 다 만들어놔. 수정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하는데 이게 수정을 되게 많이 괴로워해요. 처음에 신입 때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좀 다른 방법을 완전히 다른 방법. 네, 찾아봐야 할 수도 있고 예전에 전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 한 하루 종일 했어요. 그 전날 이틀 좀 안 되게 그냥 아예 그냥 계속 수정 나오니까 하도 안 되니까 새로 했어요. 새로 했는데 2시간 만에 끝냈어요. 그때 대리님이 이렇게 빨리 끝낼 거 왜 이렇게 그래서 또 혼났죠. 잘했다라는 혼나는 거죠. 진작에 그렇게 하던가 뭐 아무튼 그런 다른 튜토리얼을 또 찾아보던지 질문을 하던지 뭐 수정에 대한 방법을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시도하기를 바란다. 근데 너무 매번 자꾸 새로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새로 해서 또 혼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질문 때문에 질문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크죠. 목숨에 위태로운 건 아니잖아요. 질문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안 해서 안 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네. 안 하는 게 본인한테도 위험하고 회사에도 위험할 수 있어. 혼나더라도 질문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어차피 신입이 질문하는 거는 당연해요. 인정해요. 그분들도 알고 있으니까 질문을 그래도 하세요. 답변을 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기를 꼭 하시던가 녹음을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 그건 오해할 수 있는데 일단은 필기가 제일 좋습니다. 녹화 정도?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딴짓 다 납득이 될 수 있어요. 하면은 끝이 없죠. 이래서 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고 어쩌고 저쩌고 할 게 많은데 정말 꼭 해야 된다면 눈치껏 좀 그쵸. 하시고 근데 신입 때는 웬만하면은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노출하기를 좀 바랍니다. 가급적 업무에 집중적인 모습을 노출. 요 멘트는 진짜 아주 전략적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노출해야 된다. 근데 너무 하는 척으로 하면은 척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뽀록 나니까요. 보여줘야 된다. 보여주기도 잘해야 돼요. 숨어서 막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인정받으려면 노출을 해줘야 돼. 저는 막 이랬어요. 모니터가 보통 듀얼이잖아요. 레퍼런스라든지 튜토리얼 이런 걸 옆에 일부러 막 여러 장 켜놔요. 모니터 사이즈가 한정적이지만 네. 그 창을 줄여갖고 뭐 4조각 내고 레퍼런스 막 이미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막 일부러 옆에 막 띄워놓고 이런 자세 좋습니다. 예, 필기해놓은 그 포스트잇 같은 거 있잖아. 뭐 모니터에 뭐 많이 붙여놓고 모니터 포스트잇도 있잖아. 메모장 같은 거 그런 거 바탕화면에 일부러 막 상위에 일부러 노출되게끔 올려놓고 요런 거 괜찮네요. 요런 거 진짜 꿀팁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마감 시간은 예상보다 타이트하게 잡고 훈련. 토이링 같은 경우는 좀 넉넉하게 잡고 하는 쪽을 얘기하신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저는 좀 이렇게 마감 예상보다 정해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거보다 좀 더 30분, 1시간 더 타이트하게 잡고 더 빨리 하려고 훈련을 내 스스로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결국 시간 못 맞추기도 했지만 길게 보면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손이 지금 굉장히 빨라졌어요. 요것도 되게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마치는 시간이 내일까지야. 내일 오전까지 내가 끝내겠다는 목표를 잡고 해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변수가 생기는 것도 감안해서 거의 맞춰서 끝나게 돼요. 변수가 있을 거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좀 더 빨리 진행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좀 원활하게 신입 시절을 잘 적응하셔서 회사에 오래오래 잘 다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신입일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랬던 분이 뭐 대표하고 그렇죠. 지금 대표님 하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회사 차려놓고 대표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자가세요 모두 열자가시고. 네. 상당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레퍼런스 안 보고 죄송합니다. 레퍼런스 안 보고 하다가 사고가 그러니까 뭔가 혹시 이렇게 진동문 안 할 때도 혼나나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신입 때? 아니 그냥 물어보요 그냥. 혼나진 않는데 웬만하면은 진동모드 하는 게 좋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눈치가 보이네요 제가. 아까 꾹 낀다는 게 약간 이런 건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고요. 꼭 줘서 받는 느낌 이런 건가?